your good friend. You too, sweetie, the best. How do you like the vacation so far? I guess I went a little crazy, huh? No, you've always been crazy. This is just the first chance you've ever had to really express yourself. Good driving. 델마 앤 루이스. 델마인가요? 셀마인가요? 제가 델마라고 했어요? 셀마인가요? 델마인가요? 델마죠. 이름이 델마인가요? 셀마죠, 셀마. 셀마죠. TH니까. 셀마인데 뭐 델마라고 하면 되죠, 뭐. 네. 예, 우리는 델마라고 하니까. 루이스도 루이스 그 뒤에 강세가 있죠, 여자 이름이라. 루이스. 예, 루이스 이게 경상도시고. 하여튼 경상도이구만. 루이스. 예, 루이스고요. 델마 루이스는 1991년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입니다. 예, 그 수잔 세런든이 주인공 루이스 소여 역으로 나왔고요. 루이스. 예, 그리고 지나 데이비스가 델마 디킨슨, 그리고 하비 케이틀이 슬로컨부 이들을 쫓는 슬로컨부 형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좀 특이한 출연자로는 브래드 피트가 거의 사기꾼이죠. 사기꾼 JD로 네, 거의 이 영화에서 처음 그쵸, 이 영화에서 처음 주목받아서 예. 완전히 떴죠. 근데 이 영화 보면은 브래드 피트가 진짜 파릇파릇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이 보기에도 예쁘다 이런 생각을 예쁘고 했죠. 섹시하고 그렇다는데 여자들은 어떻겠어? 저는 근데 좀 촌스럽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약간 그 영화 친구처럼 다 경상도 말로 하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 사람들이 보면. 근데 거기 브래드 피트가 그런 카우보이 모자 쓰고 전형적인 그런 섹시한 카우보이. 뭐야 그런 잡지들 보면은 외국 젊은 남자 배우가 근육질이 식스팩이 카우보이 모자 쓰고 이렇게 앞섭을 플러헤치고 그러고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많이 봤죠. 말보로 모델처럼. 예. 그렇죠. 말보로 모델처럼. 여자들이 그런 거에 미국 여자들이 그런 거에 뭐 반하나 봐. 하여튼 그 여기서 브래드 피트 멋있잖아. 네. 느끼한가 좀? 아니, 멋있게 나왔어요. 나쁜 놈, 갑자기 나쁜 놈 돼서 그러지. 근데 되게 귀여운 사기꾼 뭐 이런 느낌이죠. 이 두 명의 델마 루이스가 결정적으로 그 어떤 공경에 빠지기 시작하는 게 이 JD를 만나고 나서부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아니면은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겠지. 얘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들고 튀었거든. 그렇죠. 그 얘기를 그 형사가 하비카이텔이 하잖아. 예, 그렇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아냐고.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델마와 루이스가 친구인데 델마는 전형적인 그 가부장 같은 남편과 함께 사는 아주 순종적인 여자. 그 남자는 되게 이런 영화에 등장한 전형적인 캐릭터 있잖아. 여자를 좀 학대하고 막대하고 매너 없게 굴고 자기는 집에 가서 대접받아야 돼 이러는 스타일 남자고. 싸가지 없는 놈이지. 근데 루이스는 옆집에 사는 싱글인데 이 여자는 좀 달라. 이 여자는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하여튼 둘이서 주말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짜는데 델마가 남편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출근할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막 뭐라고 막 하고 막 이러니까 얘기 못 하고 그냥 쪽지만 써놓고 둘이 여행을 가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둘이 여행을 가는데 사실 이 영화를 분류할 때는 뭐 버디 영화로 분류하기보다는 페미니즘 영화로 분류하는 게 더 많지 않나? 물론 이제 계속 그 스토리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페미니즘 영화로 구분하는 게 더 좀 뭐라 해야 되나, 예, 너무 좀 편협한 생각인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안 봐도 되는 영화인데 어떤 이 영화가 그 페미니즘의 상징처럼 돼버렸잖아요. 돼버렸어요. 근데 그 약간 좀 너무 좀 편협한 현상 아닌가. 왜냐면 페미니즘 영화들이 많이 없고 그 중에 모두가 알만한 영화가 별로 없고 있긴 있는데 사실 되게 이제 작은 규모로 독립 영화식으로 만든 영화들이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되기 쉬우니까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그 여성 주간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 영화제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때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셀마 루이스. 우리가 지금 버디 영화라 그래서 우리도 뭐 장르적인 구별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우정을 다룬 영화, 우정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 그렇게 해서 10편을 꼽은 거지. 뭐 그게 무슨 페미니즘 영화네, 무슨
이런 분류는 사실 저는 뭐 크게 동의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 두 분의 여자분이 어떤 우정을 키워왔길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친구에 대한 감정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보면은 보여줄까요? 델마는 뭐 젊은 새댁 같은 느낌이야. 애는 없고. 그리고 루이스는 약간 30, 40대 개방적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수동적이지 않다는 거지. 하여튼 이 둘이서 주말 여행을 떠나요. 이게 아마 이 사람들 집이 알칸사인 것 같은데 알칸사에서 그러니까 남부죠. 아칸소는 저기죠. 클린턴이 주지사로 있었던 주가 아칸소. 그렇죠. 알칸사 아주 조그만 주죠. 근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둘이 여행을 가서 델마가 아주 예쁘고 젊고 막 이런 스타일이니까 처음에 둘이서 어디 카우보이 바 같은 데로 저녁에 이제 술을 먹는데 밤에 거기서 막 춤을 추다가 어떤 남자가 델마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범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 갑자기 루이스가 나타난 거야. 델마가 혹시 모르니까 집에서 총을 가져왔어. 남편의 총을. 이렇게 총을 싫어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집 밖을 거의 안 나오니까 무서운 거지. 그래서 총을 들고 온 거지. 근데 그 총을 가지고 루이스가 그 남자를 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총으로 위협해서 남자를 쫓아내는데 남자가 뭐라고 희롱을 하지 말로. 계속 재수없게 굴지 진짜. suck my dick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바로 쐈어. 가슴에다가 루이스가 빵빵빵빵 쏘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을 한 거죠. 근데 그 쏜 게 나중에 보면 영화 뒷부분에 이유가 나와. 루이스가 죽어도 텍사스를 안 가려고 그래. 얘네가 나중에 멕시코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오클라호마에 있었는데 오클라호마 밑에가 거대한 텍사스거든. 그다음에 그 밑이 멕시코인데 텍사스를 통과하지 않고 멕시코로 도망을 가려고 그래. 만약 텍사스를 통과해서 관통해서 갔으면 얘네들이 탈출을 했을 텐데 못하지. 왜 텍사스를 안 갔을까? 그러니까 루이스가 끝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텍사스에서 나중에 델마가 물어봐. 혹시 언니가 텍사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그게 내가 주차장에서 당하던 그런 거였지? 하고 물어보지. 그러니까 루이스가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들은 루이스가 젊었을 때 텍사스에서 무슨 일을 당했구나. 텍사스라는 곳이 좀 그 문제야. 미국에서도. 하여튼 그렇게 해서 루이스가 쏴서 이제 둘이가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끝까지 계속 도망을 다녀. 그 얘기죠. 얘기는 뭐 별게 없는데 이 영화가 그러니까 로드 무비이기도 해요. 그 아까 뭐 얘기한 페미니즘 영화이기도 하고 로드 무비이기도 해요. 왜냐면 둘이 포드 썬더보드죠. 티버드라고 하죠. 그거를 타고 오픈카 컨버터블인데 그걸 타고 둘이 계속 달려요. 달리고 어디 여관도 갔다가 나중에 그 브래드 피트가 자기네 돈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델마가 갑자기 총을 들고 가서 은행을 터나? 무슨 슈퍼마켓 같은 걸 털어. 슈퍼마켓 같은 걸 터는데 되게 공손하게 털지. 저 좀 주시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총 들고?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나중에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처음에 루이스가 되게 주도적이었는데, 나중에 델마가 드디어 눈을 딱 뜨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 브래드 피트한테 돈을 털리고, 델마가 이제 주도적이 돼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도 델마가 결정을 하죠. 그래서 페미니즘 영화가 여자가 좀 잘 눈 뜨고 좀 비약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진욱이는 영화 봤어? 그럼요. 델마가 좋아, 루이스가 좋아? 전 둘 다 좋아요. 여자면 다 좋아요. 이런 센스쟁이. 여자면 다 좋아요. 근데 너무 감동 있게 받아갖고 나중에 그 손 꼭 잡는 게 그 씬은 아주 유명한 마지막 장면은 워낙 유명한 장면이라 이게 우리 전에 가슴 뻐근 영화 리스트에 들어갈 뻔 봤어. 근데 안 들어갔죠. 하여튼 뭐 여기에서도 소개가 돼서 다행인데 이건 뭐 근데 꼭 여자들의 뭐 우정이라고 뭐 이렇게 치부하고 뭐 페미니즘 이런 거에 가둘 필요 없는 영화 같아요. 왜냐면 리들리 스콧 이 감독이 이 사람은 물론 SF로 유명해졌지만 에일리언이랑 뭐 블레이드 러너 이런 걸로 유명해졌지만 드라마도 아주 재밌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 뭐 리들리 스콧이 그렇게 오랫동안 영화 하다가 결국 글래디어터로 완전 떠가지고 원래 떠 있었지만 글래디어터로 이제 약간 뭐라 그러냐 엠마
야, 좀 협조적으로 네가 술 몇 잔 먹었어? 아까 두 잔? 리들리 스콧이 뭐 글래디에이터, 블랙호크 다운 이런 거 하고서 완전히 그 제임스 카메론이나 스필버그 E급으로 된 것 같아. 근데 토니 스콧이라는 감독 알아? 네. 예. 리들리 스콧 동생이잖아. 네. 그 사람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알아? 뛰어내렸어. 몇 년 전인가 뭐 하여튼 자살했죠. 자살했어. 죽었어요? 다리에서 뛰어내렸어. 맞아. 토니 스콧이 그거 만들었어. 크림슨 타이드. 토니 스콧이. 우리 저 근데 왜 그랬을까? 김PD가 좋아하는 크림슨 타이드. 남자만 나오는 거. 더 팬 뭐 이런 거. 팬. 로버트 드니로 나온 거. 맨 온 파이어 뭐 이런 약간 좀 대중성 있고 흥행작들인데 누구는 그러더라고. 그 토니 스콧이 리들리 형의 아우라에서 못 벗어나서 뭐 근데 뭐 어차피 나이 드신 분이 왜 그랬을까 생각도 들고. 사실 그 친구가 원래 친구였을까요? 이 두 사람이 앞집에 같이 원래 친한 사이. 일단 둘이 나이 차이가 좀 있고. 언니 뭐 미용실 언니 같은 거죠. 그렇죠. 미용실 언니? 옆집 언니 같은 느낌이고 델마의 남편이 루이스를 싫어해. 왜냐면 내 마누라를 자꾸 데려가나 나가서 놀고 물들인다고는 느낌 있잖아. 왜 남자들. 그렇지. 아파트에서도 똑같아. 저 여자랑 좀 안 어울렸으면 좋겠다. 옆집에 순이 엄마랑 제발 놀지 마라. 좀 이러면 날라리 같은 남자들이지. 뭐 어디 나이트 같은 데 가는 것 같고 왠지 그래서 싫어하는 거지. 지금은 내 말 잘 듣는데 어울리면 내 말 안 들을 것 같아. 그런 그 남자들의 어떤 소유욕이죠. 그런 언니가 꼬셔서 이제 또 데려 나간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난 건데. 친구라고 하면은 친구가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살인을 할 수 있을까? 진욱 씨? 어떤 친구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요. 음. 저는 뭐 젓가락으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굳이 총 아니더라도. 젓가락으로? 근데 루이스가 지금 이 남자를 죽인 결정적인 이유는 이 친구를 범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열받게서. 자기에게 뭔가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죽인 거잖아요. 자기 경험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의사로 죽인 거지 친구를 구하려고 죽인 건 아니다.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이는 상황이 뭐냐면 이미 상황은 종결이야. 총으로 옆에서 남자는 바지를 올리면서 도망을 가는 상황인데 남자가 그래도 남자라고 제가 총을 들고 있지만 날 쏘지는 않을 거니까 욕을 막 하지. 그것도 여자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여자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는데 말로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나는 여자 손 안 대 이러면서도 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한테 심지어는 남자들끼리 하는 욕을 여자한테 하는 사람도 내가 봤어. 옛날에 술집 같은 데서 그 남자는 내가 보기엔 물론 그 총 맞아 죽을 짓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죽도록 맞아야 돼. 그런 애들은. 그게 해야 돼. 루이스의 뿅점을 건드린 거죠. 그렇지. 그게 끝내 근데 무슨 일인지는 루이스가 얘기를 안 해. 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어. 어림짐작해서 어림짐작해서 우리는 다 근데 알지. 예. 루이스가 무슨 일을 당했다는 걸 알지. 그게 루이스를 그렇게 만든 거고 남자를 못 믿고 그 되게 루이스를 사랑하는 남자가 중간에 나와요. 그 남자 있잖아. 그 저수지의 개들에서 나왔던 그 남자가 남자친구인데 중간에 찾아와.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서 그 남자도 되게 완전히 쿨한 마초 스타일인데 루이스를 잘 아니까 루이스한테 되게 맞춰줘. 둘이 되게 어울리는 커플이고 되게 쿨한데 그냥 왜? 마초 스타일이 맞춰준다길래. 마초는 원래 안 맞춰주는데. 그러게요. 마초 스타일이 맞춰주기는 마초? 또 갑자기 조디 생각난다. 마초. 모든 영화가 다 조디로 통해. 여자들 사이에는 진실한 우정이 없다라고 남자들이 막 공격을 많이 하죠. 또 여자들 사이에는 여자의 가장 큰 적은 여자다. 여성 스스로가 여성의 어떤 우정의 그 극대점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별로 없고 그런 경험을 잘 못한다고 또 다들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그런 거를 좀 강박관리처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가 그걸 깬 것 같아. 여자들 사이의 우정은 남자보다 더 피보다 더 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게 반대로 좀 무너진 케이스인데 뭐냐면 여자들 간의 우정 사실 별거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보면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여자들끼리는 졸업할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한대. 자기 과 친구인들. 그냥 처음에 싫으면 걔랑은 아예 눈빛도 안 마주치고 그런 애들이 태반이라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럴 수가 있냐 니는? 여대인데? 근데 그렇다는 거야. 근데 친한 애들도 되게 친한데 결혼을 하면은 다 그냥 남남이 돼버린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뭐 그런 여자들끼리의 우정은 사실 별거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도 생각해 보면 남자들도 뭐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 물론 남자들이 의리라는 게 있고 서로 그게 있지만 남자들도 뭐 여자보다 크게 낫지는 않다라고 나는 느꼈어요. 그냥 운신의 폭이 조금 더 넓고 여자들보다 그리고 그 자기의 우정을 과시하려는 과시욕이 있는 것일 뿐이지 여자들보다 특별하게 남자의 우정이 더 낫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해요. 저건 이 영화 끝나고 둘 다 오스카 후보에 오르죠. 여우주연상.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마침 양들의 침묵에 조디 포스터가 그냥 타버렸지. 그때 쟁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후보에 올랐었어요. 여배우들의 전쟁이었네요 그때는. 조디 포스터가 타버렸지. 아무튼 수잔 서랜드는 그 젊은 남편과 팀 로빈스. 약간 이 커플이랑 그 데미 무어랑 그 애쉬턴 커처랑 비교되는 것 같아. 깊이가 왠지 이 배우들의 깊이가 둘 다 똑같이 연하 커플들인데 좀 나는 게 좀 비교되더라고. 가십에도 많이 오르잖아 애쉬턴 커처랑 데미 무어는. 배우 자체가 비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네, 비교가 돼. 배우 자체가 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깊이가 그 깊이. 자, 자 델마 루이스는 12회 영화였는데요. 여성의 그 우정은 이럴 수도 있다. 혹은 여성의 우정이 남자들의 우정보다는 훨씬 더 진하고 강하다. 자, 12회 영화는 델마 루이스 여자들의 아주 심각한 우정을 이야기하는 영화를 살펴봤습니다.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